인사가 많더라. 인사 시작합니다. 자,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셋이 정치가 뭐길래 토크하고 있습니다. 1편 보신 분들은 무척 만족스러우셨죠? 우리 그 정치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서 이쪽으로 돋아날지 햇빛 쪽으로 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좌충우돌 천진난만 또 뭐였더라? 이판사판. 예. 네. 마구제비로 그냥. 왜냐면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는 다예요.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다 보세요. 20분 넘어가더라도. 자, 그래서 21대 국회를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여러분들이 뽑은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그것이 알고 싶다. 자, 두 번째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국회는 이 상임위 배정을 누가 하냐면 그 원내 교섭단체 20석이 넘어야 합니다. 원내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좌지우지합니다. 개별 의원이 1, 2, 3순위로 희망 그 상임위를 제출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원내대표한테 있습니다. 물론 당대표하고 조율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형식적 절차는 이렇게 돼 있고 실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비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이렇게 지명을 하는 방식으로 상임위 배정을 하는데 그만큼 원내대표의 역할이 큽니다. 중대하죠. 과거에는 원내 총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지위가 낮았습니다. 파워가 낮았는데 지금은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권능을 회복했고 또 민주화가 많이 진전이 돼서 입법부다운 명실공히 입법부다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무척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편에서는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들의 역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상임위 활동을 하는지 또 지역구 활동은 또 어떻게 펼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리얼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명환 기자의 명쾌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무대야. 새싹이라요. 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네.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선의 김태년 의원, 예. 성남 수정구가 지역구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의원, 이분은 이제 5선을 하신 분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구 수성에서 김부겸 의원을 이기고 되신 분인데 이제 두 분이 사실은 21대 국회의 여야의 어찌 보면 뭐 협상 파트너다. 네, 그러니까 예. 정상적인 국회로 끌고 가느냐 아니냐 이 두 분의 역량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예.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한데요. 보통 그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각 정당의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당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원내 대표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에,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대표, 그러니까 원내 대표 이분들이 사실상 그 당의 대표 역할을 해요. 네. 그만큼 이제 원내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점점 원내의 역할이 올라가고 있죠. 위상도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내 총무라는 개념으로 뭐 의원들 경조사뿐만 아니라 의원들을 관리하고 총재가 운영하고 거기 뜻에 얼마만큼 의원들이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이냐 중간에 매개고리 역할을 했던 역할이라고 했다라면 옛날 원내 총무가 이 원내 대표는 말 그대로 여당과 야당의 원내 의원들의 전체 이 의견, 뜻 이걸 모아가지고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야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첫 번째 국회의 원내 전략을 만들어내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매년 바뀌시는 건가요? 그렇죠.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인데 전반기 후반기에서 국회의장과 이게 바뀌어요. 2년씩 그 상임위가 구성이. 근데 그거를 상임위원회는 2년마다 그렇죠. 바꾸는데 그거를 지휘하는 원내 사령탑인 원내 대표는 1년 단위로 선출을 연임 가능?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거의 사실상 안 시켜주죠. 네. 욕심쟁이라고 나눠 먹어야 그러죠. 되니까. 반장 선거는 그렇죠.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되니까 그만큼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네. 3선 이상 정도의 일정한 선수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최고의 계급은 선수입니다. 나이보다도 선수예요. 몇 그러니까 선이냐. 초선, 재선, 이 당선 선수. 몇 번 된 거냐. 그러니까 뭐 무슨 플레이어 의미의 선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초선, 재선 그 선수.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그만큼 국회에서의 권능, 그러니까 어떤 그 권한과 책임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원내대표가 되면 되면 일단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를 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내 국회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직과 원내직이라는 인사권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18년도부터는 없애겠다라고 본인들이 선언을 했는데 네. 국회 안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었어요. 특수활동비, 네. 줄여서 특활비. 특활비,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특별활동, 본인 이제 개인- 무슨 활동 주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받는 세비는 개인별로 다 받는 거고요. 네네. 이 특수활동비는 뭐냐면 그 상임위원회를 끌고 가는데 뭐라고 할까? 밥도 사야 되고 술도 사야 되고 회의비도 내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자기가 이제 특수한 활동을 하기 위한 이렇게 비용을 준 거예요. 그렇지.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이제 자기 쌈짓돈 비슷하게 네네. 과거에는 이제 뭐 이름을 다 거명하기는 좀 서로 이제 네네. 거시기 한데 네. 그거를 집에 생활비로 갖다 쓰기도 하고 또 자기 조직원 직계부대 요거는 관리하는 리포트 할 걸로 필요가 쓰고. 없는 돈이네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아, 특활비, 바로와. 네. 영수증이 그러면은 필요 없는 돈이라고. 해요. 질문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300명이 뽑혔는데 요분들은 다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돼야 본인이 되는 거죠. 선택을 해요. 아, 그러니까 나는 무슨 부, 어디 무슨 부, 상임위? 무슨 부, 무슨 부 이렇게 1, 항상 3순위까지 신청을 해. 3순위까지 자기 소속 교섭단체가 있으면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벼락치기로 봤는데 17개가 있더라고요. 네. 상임위원회가. 네, 요게 예결위까지 18개. 어디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군요.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죠. 반드시 중복도 들어가야 돼. 되고 반드시 중복도 돼. 되고 여가위나 정보위나 운영이나 네네네. 이런 데에는 몇 군데, 그러니까 윤리특위, 네, 예결특위 그런 데는 이런 데는 중복하는. 중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이제 누구나 특별 활동비를 누구나 받는 거네요. 그건 그럼? 아니고 그것도 상임위원회를 아니고? 이끄는 상임위원장이 받았었어요. 위원장 한 명만. 그렇죠. 과거에는. 아.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게 이제 2018년까지는 그걸 다 받았었는데 네네. 그 금액이 제법 금액이. 많아요. 월 월? 1,000만 원대도 보통 있고. 상임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월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월 1,000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있어요. 네네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네네.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월 1,000만 원씩 판다고 보면 돼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씩 받았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없이 네네네. 리포트 없이 쓸 수 네. 있는 돈들이었어요. 과거에 네. 그게. 캐시. 특수를 그렇죠. 붙여가지고 눈먼 돈으로 근데 이제 먹었던 국민들이 보는 눈이 워낙 많고 음.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면서 네.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 특활비는 받지 않겠다.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받지 않겠다. 했는데 다만 다만 국회 의장과 부의장들이 쓰고 있는 상임위 이 특활비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대거 줄여서 한 반절 정도로 줄여서 줄이고 그거는 유지하겠다. 하겠다. 나머지는 없어졌나요? 그러면 없애겠다라고 라고 했어요. 하는데 근데 일단 아직 이번에 봐야죠. 봐야 되는군요. 없애겠죠. 그러겠죠. 네, 지켜봐야지. 네, 네. 없어. 지켜봐야죠. 그러면 그래서 언론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없애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직과 원내직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 국회직이나 원내직에는 이제 당장은 의원들끼리 여야 간에 협상을 하는 원내 부대표단이 있어요. 네. 이제 원내 대표가 있으면 그 원내 대표를 돕는 부대표들이 네네네. 있는데 보통 원내 수석 부대표가 여야 간의 협상 실무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밑에서 부대표가 수석 부대표. 수석 부대표가 네. 그 부대표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명이죠. 복수가 영역을 또 있는데.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각각. 뭐 정책 담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이번에 177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관리하려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석 부대표를 두고 그 밑에 선임 부대표를 2명을 뒀어요. 또 두고 그다음에 선임을 이제 늘어난 거예요. 과거보다. 네, 네. 부대표단을 또 8명인가를 이렇게 쭉 또 두고 그렇죠. 아. 그렇게 숫자가 워낙 많아져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수석이 누군지 선임이 누군지는 궁금하진 않죠? 네. 이제 네, 요분들도 1년씩이죠. 그렇죠. 똑같이 임기 같이 가죠. 근데 이제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선. 그렇죠. 중심. 기본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선배보다 뛰어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원내대표가 그죠? 4선이니까 네. 그 밑에 수석은 그러니까요. 수석부터는 좀 밑으로 더 그렇게밖에 될 재선이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수석도 재선, 네. 선임 둘도 재선. 네. 여기 이제 수석은 김영진 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뭐지? 선임 둘은 이제 한 명은 조승래 의원. 또 하나는 전재수 의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선으로 구축을 이런 했어요. 분들은 TV에 잘 안 나오시니까. 텔레비에 많이 나왔던 나와요? 분인데, 수석 부대표는 자주 나올 거예요. 수석이 잘 나와요. 수석이. 원내대표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또 중요한 자리가 네.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간사를 지명을 했어요 이번에. 네. 근데 여기는 이 예결위는 왜 중요하냐면 예결위. 정부가 1년 예산안을 짜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편성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국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네네네. 편성할 수 있는 네네. 권한이 편성은 없어요. 일단 정부가 해오면 음.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심의를 칼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안 되고 되고. 되고. 네. 그 실무의 총 책임자가 이 간사가 하는 거예요. 예결 특유의 간사. 한 분인가요? 여야의 이제 간사들이 한 명씩 있죠. 한 분씩? 네. 이분 짱인데요, 이분. 그렇죠.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있어요. 힘이 센 자리에 이 사람들이. 근데 돈, 이것도 원내대표가 지정해요. 누가요? 지정했어요. 원내대표가? 네. 지정을 했죠. 아. 급 원내대표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가정으로 치면 우리 강민서 원장이 원내대표고 이상원 네. 대표가 이제 그 선임 대표급 될 것 같은데 수석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친의원. 마음에 드시는 분? 그렇죠. 자기 쉽게 얘기하면 개파. 그러니까 정치적 이거 참 정치 철학이나 이해관계가 같다고 볼 수가 줄을 잘 있는데 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줄을 잘 서야 한다. 또 무슨 친문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 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게 핵심 맥락이다. 여기 이제 그냥 우리는 공중파 아니니까 아싸라 얘기하면 뭐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의해서 좌우된다 이거지. 이제 형님이 원내대표 되면 저 간사 잊지 않으시는 거죠? 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그걸 거잖아요? 전제로 도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원내대표를 뽑는 거를 아. 그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에서 정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가지고 정치를 딜을 하는 너무 거야. 모르니까 제가 이정재 씨 팬이에요. 이 누구? 이정재 씨. 이정재 보좌관 드라마. 그런 데서 이제 몇 번 들어본 말이에요. 나는 상임위원회, 정말 다큐로 받았어요, 법사위 그래. 뭐 이러면서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픽션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런 되게 멋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얘기를 들어봐서 이게 실제로 그럼 일어나는 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훨씬 뒤에서 더 현실에는 훨씬 더 다양한 이제 사연들이 있어.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일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내가 이 법안을 하는데 이거를 너 안 하면은 내가 이거를 터뜨리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그 경우가 미드 중에 대표적인 하우스 오브 카드. 그 그게 현실의 일부분 반영이라고 보면 돼요. 현실은 훨씬 더 복잡 다양하고 네. 훨씬 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네. 법안 발의도 그렇고요. 네네.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결위 간사가 실제로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정부가 처음에 편성한 예산이 한 5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1년에요? 억이 아니고 조. 513조 원. 거기 이번에 이제 우리 추경안이 한 14조까지 됐으니까 이제 자,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간사 두 분이서 이거를 칼질 이렇게 하시는 이제 거예요? 예결위원들이 하는데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제 이 예산을 하다 대표들. 보면 예결위원들끼리 이제 막 해요. 근데 도저히 협상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요 항상. 우리 예산이 12월 2일 날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12월 2일.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 네. 명시돼 있는데 네. 대부분 넘겨요. 마지막까지 그렇죠. 네, 30일 안 넘기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막판에 몰리면 이 예결위 간사들과 그다음에 개수조정 소위에 이제 또 소소위 위원장들 뭐 이렇게 모여요. 몇 분. 소위 안에 또 소위원회가 있어. 소소위원장이라고 그래. 거기는 이제 소소위원장. 속기록을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모여요. 네. 모여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쪽지가 여기서는 이제 그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쪽지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뭐 10억 정도는 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예산은 안 보이는 예산.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맥을 이분들이. 짚었어. 네. 이제 그것들을 가급적이면 이 소소이라든가 이거 없애겠다라고 이제 계속 없애야 20대 될 것 말기부터 이제 네네. 주장을 해왔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예결위 간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정하고 이래서 정치를 알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감시를 하고 정치를 먹일래가 우리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얼마나 네. 긴밀한지가 네.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네, 사실 세금을 뭔 얘기가 절대 안 해요. 내가 낸 사실은. 세금, 네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맞아요. 이 두 분이서 이렇게 물론 뭐 우리 그 둘이 한 건 밑에도 아니야. 있지만 그쪽에서 한 거야. 우리는 뭐 그러니까요. 계속 보고 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정부 21대. 기재위도 이분들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네네. 다른 사람들 말은 몰라도 네. 예결위의 여야 간사가 네. 나를 불렀다. 네. 이 예산은 꼭 좀 넣어달라. 네. 안 넣어줬어요. 네. 다른 예산이 어떻게 피해를 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죠. 역대로 그 시즌에 네네. 그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 시즌의 신문 방송을 보면 네. 그게 막 일면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위원장, 여야 간사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네. 자기 지역구에서는 얼마나 훔쳤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자기 지역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겠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분들한테. 권력의 항상 역학관계인 이분들이 거지.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뭐 로비까지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이분들이 로비가 주공납 있죠. 대상이죠. 정부와 지자체는. 아. 이분들한테 가서 설명해야죠. 우리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꼭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볼게요. 이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근데? 그 만나기 어렵죠. 그래서 만나기 어렵구나. 정상적인 아. 통로는 자기 네. 그 의원들 방 방. 장사진을 칩니다. 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자기 당내에 당 대표하고 관계도 이제 아까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주류 그러니까 이제 당권을 갖고 있는 또는 자기 공천과 직결된 또 자기 지역의 예산 배정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먼저 만날 거 아니에요. 입장을 네. 바꿔놓고 네네네. 내가 그렇죠. 여기에 소속된 간사나 위원장이다 그러면 네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거 현실은 사실은. 근데 이게 그 당이 정책적으로 그 정부가 당시의 집권 세력이 네네. 국민들의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19 극복 이런 거다. 그럼 이거를 선배정하는 거지 예를 들면. 네네.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은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니까 언론이나 NGO가 그게 불편보다는 그러니까 합당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 배경은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온전하게 네.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이느냐. 네네네. 또 그게 나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나 이해를 갖고 있어야 이것도 볼 수 진짜다. 있나요? 어떻게 진짜로. 편성이 됐다. 이것도 다 국회 자료에 편성- 나오나요? 다 나와요. 데이터는 자료는 다 나와.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보는 몰라서 모르는 못 본 거지 거구나. 이제. 예. 그래서 김종필 TV를 보면 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접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회는 보통 이제 정치학 원론으로는 상임위 중심주의 아까 얘기했던 또 하나는 본회의 중심주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상임위 중심주의거든요. 그래서 당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공천권이죠 핵심은 네네.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세력의 훨씬 더 의존도가 높은 충성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쭉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느냐가 사활을 왜 거냐면 좀 보도도 나오잖아요. 1순위가 이제 인기 상임위가 뭐죠? 국토교통위원회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 이게 특히 지역에 기반한 지역 대표인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 개발 그러니까 주로 공약을 했을 거예요. 이제 네네. 뭐 이거를 유치하겠다. 참고해야 되니까. 뭘 뭐 설치하겠다. 뭐 이런 SOC와 거. 관련된 특히 이제 건설 관련된 이거는 네네. 규모도 크고 큰 만큼 표도 나. 그래요. 내 업적입니다. 이렇게 나 해야. 이거 했어. 이번에 유치했어. 뭐 그러고 뭐 동네 가서 뭐 프랜카드 많이 네.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는 거지.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위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경륜이
적재적소에 온전히 잘 균형이 있게 안배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현실들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하고 지역구 활동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배정에 지금 이제 여야가 각각 의원들별로 신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제일 많은 데가 국토교통이 그래요? 역대로 그랬어요. 지금 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그 그다음에 전에 쭉 이제 여기 지금 산업통상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요. 부처를 거기에 네. 이거 보세요.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네네. 대상으로 하는 부처가 국토교통부, 네. 그 다음에 LH 등 그 주택과 관련된 네네네. 부처 네. 뭐 이런 공사들이 것들이 포함이 주택공사. 돼요. 이런 데가 포함이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네. 산업부, 그러니까 산업통상부, 네. 그 다음에 중소벤처. 중소벤처부.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 유치, 산단 조성,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도로 내겠습니다, 지하철 노선 연장하겠습니다, 철도를 깔겠습니다. 이 기존 인프라라든가 SOC와 관련된 가시적 성과를 가장 두드러지게 낼 수 있는 곳 네네. 국토위. 그 다음에 여기에 소속되면 거기가 국정감사 때 그 부처를 감사를 해. 이 네, 의원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쪽 요구를 잘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잘 들어줘. 당연히 잘 들어주지.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기업 유치 이것과 관련된 공약도 많을 것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산업통상, 중소벤처 이쪽이 다 이제 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위원회를 가고 싶어라 하는 거고. 네. 또 이제 요즘 보건복지라든가 이제 보건복지 문화체육 관광이라든가 뭐 이쪽은 이제 지역 컨텐츠라든가 지역과 관련된 뭐 문화 축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의료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네네네. 확충하는 거 네네네. 이런 것과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내가 공약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냐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항상. 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뭐 예산을 따와야 뭐 네, 사업을 네, 해서 네, 성과를 네. 내고 네. 표를 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래야 이제 표가 오고. 사활을 걸죠. 음.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 네네. 이제 본인의 전문성의 승부를 거는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나는 이번에 나의 목표는 검찰 개혁이야. 네네. 그러면 이분은 법사위로 법사위 가야 들어가요. 맞죠. 네네. 근데 경쟁률이 내가 세면 힘이 있는 사람이면 가면 네네네.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선.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시켜줘야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 그분은 검찰 개혁이 1번이에요. 그다음 언론 개혁이 2번이고 네. 본인이 이제 주장한 주장한 거예요. 바지. 주장이 그러면 법사위를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넣어줄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 갈수 있는 원내대표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원내대표 원내 자체가요. 교섭단체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지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로는 네. 거기 열린민주당은 비교섭단체야. 그래서 국회의장이 정하게 돼 네네네. 있어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민주당의 저쪽 대전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황운하 당선인 대전 같은 경우. 경찰청장 했던. 대전 네. 경찰청장 하셨는데 이분도 본인이 법사위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네네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네. 분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 아, 근데 네네네.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재척 사유가 또 돼. 그러니까 재척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본인은 논란이 있어요, 이제. 본인은 이건 무관하다. 네네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의 뜻이라고 해서 다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도 많으면 그 위원회 구성이 이제 제한이 있거든, 인원 제한. 네네네. 그럼 이제 커트라인에서 이제 밀려. 그러면 이게 이제 충성도. 그러니까 당에 대한 기여도라고 표현되지만 이런 거야. 그래서 줄을 충성도. JP 라인을 쓰려면 확실히 서야 돼. 이 둘이 왔다가 한 명이다 그러면 얘를 적절히 든 것 같습니다. 충성도가 높은데 전문성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하지. 그래도 한 분들을 이름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게 현실이야, 현실. 이게 현실이군요. 20대 국회에서는 권력은 현실의 네. 작동이야. 언론 개혁과 관련돼서 전문성도 갖고 있고 열심히 일했던 추혜선 의원이 있어요. 정의당. 네네. 정의당에. 정의당에. 근데 이분은 언론 개혁과 관련된 영역을 하려면은 네. 문화체육, 관광. 이쪽 분야 여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안 넣어주는 거예요. 네. 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로비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거기 오고 싶어라 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으나 그 다지 뭐. 안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리당략이에요, 그게. 전문성이 기왕이면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열정도 많고 이런 분들을 그 영역에 맞춰주는 게 좋죠. 이거를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좀
왜 어떤 사람을 뽑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면 그렇죠. 이거를 지정하는 사람이 약간 눈치를 보지 않고 아 얘는 너무 나한테 너무 충성하는데 얘 진짜 너무 이 분야 너무 몰라. 너무 몰라서 근데 지금은 넣어줘도 보면 그거는 이제 언론이 취재를 해서 네. 그런 걸 제기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너한테는 거지. 충성했을지 모르지만 얘 진짜 여기 있으면 너무 모른다. 너무 사고 친다. 이런 거를 좀 감시를 하는 게 좀 많으면 아무나 해주고 싶어도 또 내가 충성을 했는데 안 넣어주면 그분도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는데 근데 이제 감시 이제 기관이 많아지면 형이든 뭐 누나든 마음 이해한다. 내가 그 부분에 너무 모르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한다. 또 근데 다른 경우로 보면 적지만 그것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 사회적 업력에 비해서 네네. 그 지역구 중심으로만 가려고 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표를 받아야 표를 받아야겠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엔 또 뭐 할 조화롭게 거예요? 해야 되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4년 임시 계약직 같은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올 때면 이제 뭐 또 실업자 될 수도 있고 네네네. 전문 직종 네. 종사자가 아니면 네. 자 이제 그런데 그럼 이제 강 원장은 어떤 상임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임위를 예산 간사로 가야죠. 일단. 얘기를 특이 그거는 이제 중복이에요. 아 그래요? 중복. 기본은 중복이에요. 그 그렇지. 와중에 또. 그래서 아까 17개가 거기고 18개 번째가 이제 그 예결 특위 얘기하는 거. 네. 저는 뭐 고심해 보겠습니다. 네네. 막상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그치 보이니까 간사하고 고민되죠. 싶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또 쓰는 거야 이게. 네네. 약순환인데 네. 자 이제 금기원래 이제 발제에 있다 보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죠? 박지원 저 이 말을 의원, 처음 들어서 공부해왔잖아 예스. 사자성어 모르는 건 줄 알고 찾았어요. 그래서 뭐죠? 금요일날 귀가해서 월요일날 다시 가는 거. 그렇지. 근데 이게 박지원 의원이 이제 특히 주말 부부 아닌가요 이거? 거의 주말 부부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역구 활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지역구. 왜 국회에 와서 뭐 입법 활동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자기 상임위 소속된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 피감기관 감시. 금기원래를 근데 저만 저기 다 분들 많아요. 많으시죠? 자막 들어가나요? 자 가고 있습니다. 자, 네네네. 그러니까, 금요일 이거 한자를 보니까 금요일날 귀가 그죠? 귀향. 그다음에 월요일날 돌아온다. 올레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의 관점에서 국회의원을 지역구 대표로 뽑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지역구 대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란 일 잘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죠. 우리 동네 일도 좀 잘해봐. 아유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나라 대표지 우리 동네 대표만 하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뽑아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집 행사에 안 와. 네, 서운하죠. 되고 나더니 자식이 두고 봐 4년 너는 보자 이렇게 국물도 없다 이제. 좋게 봤더니 못 쓰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의원들을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래서 저 국회에 와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지만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 활동도 외면할 수 없으니까. 결코 서울에서는 권력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4년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상 주중에는 서울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주말 이제 금요일 날쯤 되면은 고향으로 가서 이제 행사나 그렇죠. 뭐 이런 인사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국회의원 뭐 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시고. 우리가 이제 낯익게 보는 풍경인데 도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쪽 밑에 지방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못 가. 그러니까 매주 가시나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매주 가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괴롭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인데. 예를 들면 여기 종로다. 잠깐만 왔다. 마포다 그러면 아니 마포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데 이제 그분들 얘기 이 자식이 이게 뭐 권력에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구만. 너 두고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지 이제 박병석 의원이 5선이죠, 그죠? 6선 됐죠, 맞아. 6선 됐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또 언론계 선배라 대전이라 KTX가 생기고 나서는 1시간 거리니까 안 와? 그래가지고 하루에 평균 3번을 탄다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의 또 일상에 뭐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거고
또 국민을 위한 봉사니까 뭐 최선을 다하는 측면도 있는데 한 개인의 일상으로는 네. 녹록지 않다, 고단하다. 쉽지 않죠. 뭐 이런 측면이 사실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농촌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지역구를 같이 묶고 있잖아요. 네네네. 기초지자체가 한 네네. 3-4개가 네. 기본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한 바퀴 도는 한 번 갈 때 것만 또 이게 일이야. 한 바퀴 도는 게 예를 들면 그 전라북도 무주군 같은 경우에 보면 네. 무진장. 아, 무진장. 그게 600, 무진장이야. 6 무주진한 장소. 맞아요. 면적상으로 보면 거기가 620제곱킬로미터예요. 620. 제곱킬로미터. 네. 서울시하고 면적이 거의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면적이. 한번 일정에 이렇게 인구는 2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마을 단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헬기 타고 다녀.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넘어서 갔다가 그 사람 아. 보고 나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입장은 이제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 국회의원들이 리스 차량을 쓰거든요. 네네네. 카니발 리스 차량을 많이들 쓰시는데 아, 해마다 새로 바꿔야 돼요. 너무 많이 연식 다니셔서 그러니까 워낙 이동량 자체가 그렇지. 많기 때문에 아. 물론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건 많이 아닙니다만 다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하는 건 아니다. 음.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금기 원래가 그 전에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몇 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공약이 그거예요. 출퇴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매일? 네, 아니 공약이 그거예요. 매일이 됐건 이틀에 한 번이 됐건 아무튼 서울 갔다가 내려가서 서울에 아주 뭐 집을 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원도 있어요. 아. 일 끝나면 그냥 내려가겠다. 그러면 이 고속철이 놓아진 곳이 많기 때문에 네. 거의 하루 생활권이 다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약속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음. 예전처럼 얼굴 보기 쉽지 않은 의원, 지역구 의원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래서 좋은 현상.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뭔가요? 뛰어야죠. 이제 아니 무한 책임. 무한 책임. 그러니까 그 봉사니까 네. 대국민 서비스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현실적인 조건 내에서 해야겠죠.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실상 이런 이게 이제 현주소인데 우리 유권자들 이런 부분에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질타하지만 이게 전체 돌아가는 실정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나한테 합당한 요구를 하고 합당한 거는 또 이렇게 권리를 챙길 수 있다. 또 요구할 건 또 요구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과 후보자의 입장을 양측을 다 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보인다는 거죠. 김종필 TV는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한쪽에 무조건 편먹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자. 뭐 이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회의원을 100배 즐긴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 국민의 대표로서 나의 대표로 잘 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탐구를 해봤습니다. 과외방치고는 그래도 또 무료이기 때문에 쓰실만 하셨습니까? 또 우리 처음 등장한 우리 강민서 원장이 뭐 나중에 국회를 갈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꾸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아니. 꼭 안 가겠다는 아니, 생각은 버려라. 견학은 한번 가고 싶기는 해요. 정치에서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절대라는 말이에요. 네. 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인간의 정치에서 그렇죠. 절대란 말은 절대 네. 하면 안 돼요. 우리 네. 삶이 또 정치야.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절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 표현 하면 안 돼요. 오늘 네. 우리 견학은 한번 우리 복채 안 받고 네. 다 컨설팅 해주니까요. 네. 네. 자, 우리 그 기승전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없어도 있다고 해주시는 애정애들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뷔전이고요. 맛배기였습니다. 계속 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순서가 왔습니다. 1. 구독, 2. 좋아요, 3. 알림. 네, 이렇게 갑니다. 복습 갑니다. 1. 구독, 2. 좋아요, 3. 알림. 4. 전파 좀 해주세요. 네. 저희도 이름 한번 지어주실래요? 또 이보라 변호사, 그 안동욱 대표는 뭐 휴머니즘, 또 팀킬 뭐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지어주시면 저희가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